자,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8월 15일 낮 12시. 이날 경성, 그러니까 서울이죠. 이 서울에서는 한 사람의 장례식이 원래 예정돼 있었어요. 누구의 장례식이었냐면 고종의 손자이자 조선의 마지막 왕자였죠. 이우라는 사람의 장례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자, 이 이우는요, 일본에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에 일본군으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자, 이 이우가 일본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이우의 장례식이 치러지기 9일 전, 즉 1945년 8월 6일 핵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마침 출근 중이었던 이우가 이 폭발에 휘말리게 된 겁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우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새벽 내내 괴로움에 신음하다가 결국 8월 7일 오전 5시 5분 3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조선의 왕자 이우의 장례식이 8월 15일 낮 12시 경성 운동장에서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2시에 치러지기로 했던 이 이우의 장례식이 연기가 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벽보가 나붙기 시작하죠. 오늘 정오 중대방송 1억 국민 필청. 그러니까 낮 12시에 아주 중요한 방송이 나오니 모든 국민들은 필청, 라디오를 꼭 들으라는 벽보가 나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니, 아무리 식민지지만 한 나라의 그 왕족 장례식,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이런 왕족 장례식까지 미루면서까지 해야 했던 중요한 방송이 과연 무엇일까? 12시가 됩니다. 자,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데? 하고 귀를 쫑긋하고 듣기 시작합니다. 라디오에서는요, 바로 일본 천황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바로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겠다. 조선인들을 괴롭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났다. 라는 의미겠죠. 당시 이 소련 영사의 부인이 남긴 그날의 기록이 있는데, 자, 이 기록을 읽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8월 15일의 경성은 마치 쥐 죽은 듯 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12시에 지금 항복, 일본 천황 항복 나왔는데 지금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이상하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그럼 좀 더 기다려야 되나 보다. 사람들이 만세를 흔드는 시간이 조금 12시 그때는 아닌가 보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한번 계속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 발표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일본 천황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짐은 세계의 대세와 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하여 비상 조치로서 시국을 수습고자 충량한 너희 신민에게 고한다. 짐은 제국 정부로 하여금 미, 영, 지, 소 4개국의 그 공동선언을 수락한다는 뜻을 통고토록 하였다.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번역된 내용을 딱 읽어봤을 때 이게 딱 이거 항복이야. 이렇게 느낌이 지금 오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시 정오에 딱 일본 천황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조선인들은 이 방송이 도통 무슨 방송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 그렇죠. 이게 항복이라는 걸 알았으면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 반응 바로 나오겠죠. 만세!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몰랐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분명히 일본 지금 패망한 거거든요. 이거 팩트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해방이라는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야. 자, 그래서
만세 함성도 태극기 행렬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45년 8월 15일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의 그 해방을요, 독립운동가였던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이게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그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다들 이제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저녁에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묻기 시작하겠죠. 아니 근데 말이요, 저 아까 낮에 나온 방송 말이요, 그 무슨 의미요 그게? 막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지금 일왕이 뭘 받아들인다고 하고 무슨 연합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요?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혹시 광복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어스름한 저녁에 돌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날 8월 16일 이제 하루 지난 거예요. 오전 11시 무렵에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진, 이 사진을 보시죠. 너무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는 이 사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그날의 사진이라고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8월 15일은 어땠다? 조용했다. 이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은 8월 15일 사진이 아니고요. 바로 8월 16일 사진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그 깃발을 들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이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일제의 아주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전날,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독립운동가였던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조선총독부에서 발사된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치범과 경제범의 석방이 실현돼야 한다. 이런 걸 지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오케이, 들어주겠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8월 16일 날 이 정치범과 경제범들이 석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들의 석방을 기다리면서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여기는요 석방을 기다리는 그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던 곳이죠.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서대문 형무소의 옥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그리고 이 독립운동가를 포함해서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 그들이 그 옥문을 통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정말 서로를 정말 끌어안고 막 울다 웃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드디어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들리는 그 함성의 소리, 조선독립 만세! 해방 만세! 사람들은 이제서야 해방을 실감하며 너도 나도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뭐야? 우리 해방된 거야?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 나오면서 해방의 기쁨을 적은 그 깃발을 흔들면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치는 겁니다. 만세 행진은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요,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8월 16일 이날 단 하루 동안 전국에서 수천 명의 항일 독립운동가가 석방됐고요.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8월 1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광복을 실감하게 된 그날이 된 겁니다.